기본은 당연히 왜냐 이 기본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데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든데 기본도 결국엔 태도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태도는 돼 있어야 돼. 태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그게 취미가 아니라면 지금 이 작품은 이건 작품이잖아. 말 그대로 감독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야 일. 기본은 태도를 얘기해요. 태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태도도 안 된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 벌써 아니 그 뭐 어떤 것이든 면접이든 뭐든 걸어 나오는 태도가 불량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겠어요? 뭐 이렇게 시작부터 그래 뭔가 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10%는 깎아먹고 들어가게 되죠. 근데 10%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이 아닐 때는 상관없어. 근데 이게 일이 돼버리면 10%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매칭이 이루어지잖아. 매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즐겁게 게임을 하는 싱글 플레이 뭐 그런 모드가 있고, 어떤 경기는 랭킹 모드가 있잖아요. 랭킹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켜주잖아. 그럴 때 내가 1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한국 예술 하시는 분들이 좀 몰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니까 할 수 있는 한국 예술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물론 이게 문화의 차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 기본적인 태도가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참 많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야. 기술적인 문제 되게 우리나라는 엄청 잘하는 거는 진짜 비정상적으로 잘하는데 이 보편적인 게 참 낮잖아요. 뭐 김연아 선수가 세계 최정상이지만 피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폴은 굉장히 떨어지듯이 그거야 뭐 이해를 한다 쳐도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는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기본적인 태도들. 야, 어차피 거기는 말하는 태도만 보기 때문에 옷은 아무렇게나 입고 가도 돼. 글쎄, 옷을 진짜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지만 진짜 아무렇게나 입고 오면 아무래도 1점 정도는 깎아주고 시작하겠죠. 뭐 1점 정도야 뭐. 근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온단 말이에요. 그럼 1점 차이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벌써 만약에 이거를 물론 유튜브니까 다 이해를 한다고 쳐. 근데 유튜브니까 이해할 수 있고 다 아비님이 지금 굉장히 아비님은 일반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좋게 봐주는 거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어떤 진중한 평가를 받는 자리에 갔으면 시작부터 끝났습니다. 이거는 시작부터 자기 걸 뭔가 보여주기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야 그냥 그냥 뭐 다 좋았으면 됐지 뭐라고 하지만 말씀드렸죠. 사소한 것. 그러니까 진짜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끝이지만 누군가는 이 작품을 보고 감명을 얻고 뭔가 같이 연주한 사람은 콜라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눈에 띄어서 컨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무언가가 영향도 미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보니까. 그 중에 90%는 스쳐 지나가겠지만 10%는 정말 일이 확정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뭘 본다 그랬죠? 대단함을 본다 그랬나? 아니에요. 기본적인 태도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사소한 것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 못 느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노래 부르고 노래방에서 부를 때는 뭐 되게 평가를 잘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 뭔가 프로를 뭔가 오디션 뭐 댄스를 테스트한다든지 뭘 테스트할 때 여러분들도 듣기도 좀 되게 치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성질내고 막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프로가 되기 쉽지 않구나. 야, 프로가 되려면 야, 진짜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그 이야기 반대입니다. 그 사소한 것을 놓치고 화려한 것에만 집중한 것에 대한 질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왜 저렇게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치사하게 물고 늘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그 디테일하고 조그만 부분들을 무시하고 화려하고 큰 동작들만 연습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기왕이면 화려하고 싶고, 기왕이면 눈에 띄고 싶고, 기왕이면 드러나고 싶으니까 그런 것에만 포커스가 돼서 움직이게 돼요. 초보 때는, 어릴 때는. 근데 기본이 뭐냐면 처음에 그걸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큰 돈 벌었는데 큰 돈을 만지게 되는데 자그마한 돈 신경 쓰겠어? 근데 여러분 유리는 엄청난 구멍이라서 나서 깨집니까? 이 프로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균열은 자그마한 곳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대박친 부자들이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했어요. 왜 성공했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망하지 않냐면 처음부터 자그마한 곳부터 디테일, 그게 자기 영역인 거야. 자그마한 내 영역 속에서 모두 내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자그마한 균열까지도 다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지하면서 세월이 가고 경험이 쌓이니까 그 자기 영역이 점점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감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큰일이 아니죠. 왜냐면 다 동일한 일이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그마한 부분을 강조하냐면 자그마한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자그마해서 시작 때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게 돼요. 영영 안 하게 돼. 아니 나중에 여러분 봐봐. 월급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로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150 정도는 받아. 어쨌든 150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10원, 20원을 아끼겠어요? 150 받는 사람이 10원, 20원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이거는 푼돈 모아서 뭐 태산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푼돈 모아서 태산되는 거 그런 어떤 기회는 지금 세대가 달라져서 바뀌었다고 해. 룰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푼돈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10원, 20원을 10원, 20원 모은다고 해서 태산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원, 20원을 돈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10원, 20원은 돈도 아니야. 라고 여기는 태도를 일반 서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큰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는 그 태도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원, 20원 모은다고 해서 뭐 100억, 200억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원, 20원 모아서 100억, 200억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10원, 20원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도 돈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10억, 20억도 똑같이 돈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민들한테는 10원, 20원은
하찮고 작은 돈. 10억, 2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 이러면 둘 다 못해요. 돈을 못 가져. 왜? 푼돈은 푼돈이라서 하찮게 여길 거고, 큰 돈은 큰 돈이라서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 할 테니까. 작은 차를 통해서 운전을 익히는 거예요. 그럼 큰 차를 탔을 때 상황은 엄청나게 변했고 시야도 높아졌고 덩치도 커졌지만 뭐는 변하지 않죠? 핸들이 있고 기어가 있고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다는 개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은 차에서 느꼈던 핸들과 브레이크를 그대로 큰 차에도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작은 차라서 우습게 여기고 큰 차는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저 태도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건 개인을 뭐라 할 순 없지. 개인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거듭 말씀드려요. 늘 말씀드려. 이걸 까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까는 게 아니야. 고등학생이 만든 실력치고는 아주 잘 만들었어. 그렇지만 아비님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게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뭔가 희생양이 아니야.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장들, 여러분들의 일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기회로 봐주고 같이 일을 하고 무언가 교감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작은 것을 봅니다.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걸 주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신경 쓴 거 대중들은 못 봅니다. 오늘 여기 귀걸이 조그만 거 어제 특별한 거 했는데 대중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귀걸이 했는가 안 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어필하고 싶은 그 사람들, 패션이면 패션,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의미를 둔 그 거장들은 한눈에 봅니다. 한눈에 알아 보입니다. 이 귀걸이가 언제 유행된 것이고 언제 한국에 유입됐으며 언제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일반인에게 풀렸으며 그 일반인에게 풀린 매장들이 몇몇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어디 근처에 산다는 것까지 압니다.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어디 근처에 이 귀걸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근처에 사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게 프로고. 그래서 그러나 그럼 사소한 것을 다 신경 써야 돼. 사소한 거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돼. 미쳐버리겠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 조그만 것에 대하는 그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귀걸이 삐까뻔쩍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느껴진다고.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들인 태도를 일반 사람들은 몰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이거 뭐 해봤자 뭐 사람들 뭐 백날 뭐 보지도 않는데 뭐 하러 하겠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건 여러분들의 아무 의미도 물론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봤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들 그게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보인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아요. 사소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비님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것을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곧 큰 것입니다. 작은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면 큰 차도 물론 면허를 따야 되겠지만 면허 안 따도 공터에서 운전한다면 운전할 수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야. 큰 차는 무슨 핸들이 무슨 십자가로 이렇게 기어로 달려 있어? 작은 것을 충성하는 것이 곧 큰 일을 함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저러면 그 사람은 그래. 내가 기회를 못 만나서 그러는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프로들이야. 거장들이라고요. 괜히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여러분 1초에 그 사람의 거의 80%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초에 그 사람의 80%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거장들은 거의 90%까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도 필요 없어요. 사실 인터뷰라는 게 별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짓 한 번에 다 파악돼요. 1초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AI 반영돼서 여러분 나중에 스캔해서 한 번에 성형이 다 나오고 하는 쪽으로 이상하게 또 이상하게 활용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거장들의 눈빛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각자 분야의 거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거장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파트, 각자 분야, 각자 모든 요소에 자기 분야에 무언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그 진정성이에요.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조폭 세계에서도 범죄자 단체에서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일 주지 않습니다. 왜? 걔 때문에 실패해서 다 딸려 들어가거든. 그 정도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도 시키지 않습니다. 조직에서도 일 주지 않아요. 자, 아셨죠? 정말 100번 양보하고 100번 진짜 이게 정말 그런 것을 진짜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되게 좋게 감상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부터 끝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어떤 거장의 그런 사람이 평가의 컨테스트나 이런 경연으로 이걸 만들어서 딱 올렸다면 시작하지 5초에 끝나버립니다. 5초 딱 하자마자 꺼버릴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죠.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모르죠. 의상이 잘못됐나? 연주가 부족했나? 연주가 디테일이 좀 부족했나 보다. 많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떨어진 이유를 들으면 굉장히 사소한 데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게 좁혀지지 않는 지혜인가 봐. 그런 평가를 듣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삐쳐요. 분노하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노력한 걸 안 봐주고 그딴 거에 진짜로 그딴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냐면서. 그래서 세상은 될 놈 될, 안 될 안 이러면서 뭐 또 이렇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 결과를 만들고 하여튼 사회 분노를 배신감 같은 걸 느끼고 가시더라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님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버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짜증냅니다. 짜증내요. 뭐 그런 거 갖다가 뭐 치사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떨어진 이유를 잘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여러분들이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면서 정말로 되는 길을 알려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님이 아직도 고민인 거야. 왜 넘사벽이 다들 되고 싶어 하면서 넘사벽이 되는 진짜 길은 걸으려고 하지 않을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낼까? 그래서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될 놈 될 안 될 아닌 거야. 그냥 이 길을 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매트리스를 이틀마다 조금씩 내게 좀 더 잘 어울리도록, 잘 편하도록
조금씩 조금씩 계속 수정해 나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전보다 좀 더 낫게, 이전보다 조금 더 획기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자그마한 태도가 곧 모든 것입니다. 사회적인 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이걸 믿건 믿지 않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진짜 거장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고 오히려 잘못하다가 짜증을 내거든요. 반발을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디테일함을, 이런 세세 말씀드리면,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나를 평가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자기 거에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일수록. 근데, 현실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음악으로 예를 들면, 음악적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 뭐냐면, 진짜 미친 듯이 연습했는데, 자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결과를 누군가 얘기해주면 화를 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떤 상태냐면 어떤 벽에 막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게임이면 게임, 음악이면 음악,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어떤 벽에 막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걸 뚫을 방법, 아니면 그걸 넘을 방법, 아니면 거기서부터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본인이 알 수도 있고 그런 상태를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터치해 준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친 듯이 진짜 연습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되겠냐고. 덤프트럭만 몰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것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조그마한 것에 디테일하게, 뭐 음악이면 음악, 한음에, 그리고 한 동작 한 동작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라 그러면 그걸 듣겠냐고. 거장이 얘기해도 발끈하는데 다 비슷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귀 들리겠냐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시작 전부터 그렇게 거장이 될 사람 만약에 교육할 때는 그래서 시작부터 디테일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중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아비님이 오늘 요조군이 자기의 매트리스를 조그맣게 꾸미려고 한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처럼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조군은 아마 그냥 아비님이 이제 질문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소소한 이야기를 꺼내라고 해서 꺼냈는데 이토록 비중 있게 계속 언급해서 얘기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지.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근데 그 매트리스로 이어졌던 오늘의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조그맣 나름의 태도를 가지고 처리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곧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도 너무 좋은 곡이에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아주 참신하고 잘 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아비님은 좋고 뛰어난 작품을 평가합니다. 다 까놓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뭐 나는 아비님은 여러분들의 성장을 원해요. 이분들의 영광이 아니라.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토요일 쉬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조군도 또 사소한 것에 세세한 일에 세세하게 조금씩 열심히 그냥 삶을 택하고, 여러분들 모두도 생을 택하고, 여러분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잘 케어해서
맞아요. 네, 그게 그 말입니다. 이불을 접는데 온 힘을 다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뜻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온 힘을 다하라고 하면 주눅이 들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이불을 접는데 무슨 온 힘을 다하겠어. 그래서 아비님이 온 힘을 다하라는 말은 너무 생명이 없고 생명보다는 부담이 먼저 되잖아. 근데 아비님이 말하는 것은 태도라니까. 태도. 방금 아까 그 곡도 솔직히 여러분들 봤겠지만 악보 두 개야. 여러분들 책으로 된 페이지의 악보가 아니었다고. 여러분들 쉽게 들어봐도 그렇게 긴 악보가 아니라고요. 책으로 펼쳐서 넘겨야 되는 게 있어. 40장짜리, 50장짜리 곡이 있단 말이야. 그런 곡들도 사실은 용납이 안 돼요. 연주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피아노 거장들이 악보 보고 연습하는 거 봤어? 악보 보고 연주해야 하는 거 봤어? 그럼 듣겠어? 나 같으면 안 들어. 본인도 녹여들지 못한 곡을 내가 왜 돈 주고 들어야 돼? 난 그런 곡 안 들어. 그거는 들으러 온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야. 손에 가사 쓰고 노래 부르는 거하고 뭐가 달라? 여기에 가사 쓰고 노래 부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가사 쓰고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들을 거야? 돈 주고 가서? 대본 옆에 들고 뮤지컬 하는 사람 가서 볼래요? 대본 뮤지컬 오, 오, 팬텀 오브 오페라 들을 거야 가서? 그거 볼 거야 돈 주고? 6만원, 7만원, 12만원씩 주고 그거 볼 거야? 난 안 봐. 그건 모독이에요. 근데 악보 두 개잖아. 악보 두 개라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 작품 하자고 모였으면 분명히 일정이 있었을 거고. 악보 두 개. 피아노의 P자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6개월도 걸릴 수 있는 시간이지만, 피아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거 두 페이지야. 두 페이지. 그것도 큰 무슨 악장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주제가라고. 그거를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건 인정이 안 되죠. 그건 무례한 거예요. 같이 모인 사람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가 총감독이면 그 사람부터 뺐을 거예요.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든 연습시켜야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하고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저의 얘기구나. 미국 장군님이 매일 이불을 접는데 온 힘을 다하라. 이 말은 뜻은 그러하나 전달이 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이불을 접는 데까지 온 힘을 다하면 우리 못 살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 다만 이불을 접을 때도 물론 대부분 이불 접지 않죠. 이불 접지 않을 거야 아마. 그냥 그대로 두겠죠. 근데 한숨 쉬는 태도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기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숨 쉬면서 한숨 쉬는 태도로 하진 말라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온 힘을 다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한숨 쉬면서 짜증 내면서 진짜 짜증나. 되는 일도 하나도 없네 진짜. 아씨, 이거 하나까지도 진짜 안 도와주네. 내 인생 정말 역같다 진짜. 이러면서 하진 말라고. 그게 입에 나오지만 뱉지는 말라고. 온 힘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냥 하되, 그냥 최소의 힘으로 하시더라도 죽음의 태도로는 하시지 말라고요. 그것만 막으라고. 그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 온 힘을 다하는 그건 군인만 할 수 있겠지. 근데 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건 일반인들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그거예요. 태도입니다.
한숨 쉬며 이불 개지 않도록. 짜증과 스트레스, 짜증과 욕을 하면서. 근데 아비님도 잘 안 돼요. 아비님도 잘 안 돼. 사소한 부분에서 너무 짜증이 많이 나. 그리고 그게 너무 겹치니까 짜증 많이 나요. 그렇지만 짜증을 낼지어도 안 될지라도 말입니다. 안 될지라도 매번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다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는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안 하려고 하는 태도를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더라도. 변화는 태도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부드러워지고 다듬어지길 바래요. 그것뿐입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